안녕하세요.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카페와 블로그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목적이 다릅니다. 카페는 모임과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만날 약속도 정할 수 있는 곳이죠. 반면에 블로그는 나만의 이야기나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법, 여행 후기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구성입니다. 카페는 게시판과 공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블로그는 글, 사진, 동영상 같은 컨텐츠를 올리는 공간이고 누가 방문해서 보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죠. 세 번째, 참여 방식입니다. 카페는 회원 가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블로그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 주체인데 카페는 운영자와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운영자가 규칙을 정하고 관리한다면 블로그는 주인인 주체가 혼자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검색 노출 차이를 설명드릴 건데요. 카페는 주로 카페 안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면 블로그는 네이버 검색에 잘 노출돼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카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고 블로그는 내가 주인인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 선생님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블로그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블로그 앱을 한번 설치를 해 보실 건데요.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블로그 앱을 설치하시려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블로그 앱을 설치를 해 주셔야겠죠. 저처럼 플레이 스토어 앱을 찾으셔서 열어주시고요. 플레이 스토어 앱을 여셨으면 맨 하단 검색창, 화면에 보이시는 맨 하단 검색창을 한번 터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맨 상단에 보시면 앱 및 게임 검색이라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앱 및 게임 검색, 여기 부분 터치하시고요. 저희 여기다가 블로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천천히 블로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블로그라고 입력해 주셨으면 키패드에서 하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블로그 여셨을 때 아마 저처럼 설치라고 뜨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르게 뭐 예를 들어 뭐 사용이라던가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열기라고 뜨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설치 또는 사용 업데이트라고 뜨시는 분들은 누르셔서 열기로 바뀔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이 되셨을 때 열기라고 뜨신 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으신 거니까 열기 눌러주시고 설명드릴 때까지 조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 설치가 되는 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좀 설명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열기라고 뜨셨으면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줄게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닫기 한번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블로그에서 보내는 알림들을 내가 상단 위에서 받고 싶다면 허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허용 안 함을 누르셔도 되시죠. 저는
허용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네이버 블로그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장 처음 네이버 블로그를 여시면 저처럼 이렇게 이웃 새 글이라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화면을 여셨을 때 나는 이런 화면이 안 뜨고 네이버 로그인하라고 화면이 뜬다 그러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아이디가 화면에 보여요 하시면 그 아이디를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이웃새 글이라고 하는 네이버 블로그 첫 화면에 보실 수가 있겠죠. 이웃새 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웃을 맺은 블로그들의 글 같은 거를 모아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이버 클립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시는 요 화면, 네이버 클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엔 모먼트라고 했죠. 네이버 블로그의 짧은 쇼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영상.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새로 간단한 영상을 제작해서 짤막하게 올리고 싶다면 이 클립을 활용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클립도 보이시고 지금 보시는 이후 포스팅도 보이시고요. 자, 이번에는 맨 하단에 보시면 요 나침판 모양이 보이실 건데요. 얘도 한번 터치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추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네이버가 추천해주는 글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보이실 거예요. 이후 새 글에서도 검색창은 보였지만 선생님들께서 만약 검색창에 내가 뭔가의 글을 작성하고 내가 블로그를 뭔가 검색하고 싶다면 원하는 단어나 원하는 블로그가 있으시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맨 하단 보시면 더하기 네모 버튼, 요 버튼도 보이실 거예요. 이 더하기 네모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얘를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립 만들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짧은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저랑 배우실 거지만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블로그 글쓰기를 눌러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내 블로그에 원하는 글을 작성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종 모양 같은 경우에는 내 소식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웃을 신청했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 블로그에 여러 이제 활동들, 알림 같은 걸 내 소식에서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이 버튼. 지금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버튼이 본인의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이 버튼을 눌러보면 제 블로그 화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영상 촬영을 이해해 놓은 블로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블로그 제목, 그리고 프로필 사진, 지금 보시는 이런 간단한 아이디, 애칭 같은 이런 문구 같은 걸 넣어서 블로그를 꾸며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보실 거냐면요. 저희가 우선은 블로그의 간단한 구성들을 살펴보셨으니까 본인의 블로그 프로필을 바꾸는 것부터 한번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처럼 이렇게 블로그 지금 보시는 프로필, 홈편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홈편집을 해주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선생님들 블로그를 누르셨을 때 상단에 홈편집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홈편집. 홈편집이라는 버튼 찾으셨으면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우선은 이미지를 한번 변경을 해 보실 건데요. 맨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저처럼 이미지 변경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우선은 저희 블로그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지 변경을 눌러주면 맨 하단에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 그리고 기본 커버 이미지라고 뜨실 건데요. 우선은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으로 홈화면을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그냥 블로그에 있는 커버 이미지를 쓸 거다 그러시면 기본 커버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시죠. 저는 기본 커버 이미지를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본 커버 이미지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여주는 간단한 기본 커버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주실 수 있겠죠. 저도 이 중 아무 이미지나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해 주셨으면 오른쪽 상단 여기 제가 지금 깜빡깜빡하는 이 확인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미지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변경 옆으로 보이시는 커버 스타일이라는 버튼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처럼 여기요 커버 스타일. 자, 우리 선생님들도 커버 스타일을 찾으셨다면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이 커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눌러보시면 어떤 부분인지 보이실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위치가 홈 편집의 레이아웃, 구성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눌러보시고 가장 원하시는 커버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죠. 저도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커버 스타일을 하나 선택해서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변경과 커버 스타일을 이용해서 홈 편집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내 블로그를 예를 들어 육아 블로그를 하실 건지 요리 블로그를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셨다면 블로그의 이름도 그거에 맞게, 그 주제에 맞게 예쁘게 바꿔주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배우는 컴퓨터 교육이라고 제 블로그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블로그 이름을 터치하셔서 내가 원하는 내 블로그 이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원하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저는 재미있게 배우는 컴퓨터 교육 블로그라고 한번 글씨를 써주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배우는 IT 교육 블로그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 상단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프로필 사진과 애칭 같이 이제 이름도 바꾸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홈 편집을 제가 한번 다시 눌러서 프로필 사진과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이름, 내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우선은 사진을 변경하실 거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시면 모두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양한 사진들이 뜨면 이 사진들 중 내가 블로그 프로필로 해주고 싶은 사진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죠.
이 중에 아무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진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저도 아무 사진이나 하나를 터치해서 블로그 프로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셨으면 오른쪽 상단, 지금처럼 체크를 해주셨으면 오른쪽 상단 첨부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상단 완료 버튼, 오른쪽 상단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 선생님들 이름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요 이름 부분도 한번 제가 터치를 해보고요.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름도 변경해 주셨다면 키패드에서 완료 버튼, 저도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처럼 홈 편집을 해주실 수 있으신데요. 이미지 변경, 커버 스타일, 그리고 블로그 제목, 프로필 사진, 그리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홈 화면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처럼 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소개글을 하나 적어줬는데요. 만약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도 이렇게 소개글을 작성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보시는 홈편집, 홈편집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하단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나도 간단하게 소개글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저처럼 소개글을 작성 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다른 업무를 하신다면 전화번호도 입력하시거나 주소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홈편집에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다 하신 이후에는 항상 마무리로 오른쪽 맨 상단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글을 작성하기 전에 우선 홈편집 옆에 있는 이 버튼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카테고리라고 하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만약에 나는 여행에도 관심이 많고 요리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여행과 요리에 관한 글을 이것저것 쓰다 보면 뒤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행이면 여행, 요리라면 요리라고 카테고리를 딱딱 만들어서 그거에 관련된 내가 작성한 글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카테고리를 만드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카테고리 버튼, 홈편집 옆에 있는 이 세 줄짜리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카테고리도 보이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 여기 요 톱니바퀴 버튼,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더하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저랑도 이제 조금 있다가 블로그에 글 쓰시는 걸 연습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에다가 카테고리 이름,
그리고 주제는, 근데 주제는 사실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이제 주제를 열었을 때 내가 하려는 카테고리에 관련된 주제가 있다면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공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다 보는 전체 공개로 올리실 건지 비공개로 카테고리를 작성하실 건지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테고리를 공개로 해두셨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글들 중에서 비공개를 하고 싶은 글들이 있다면 비공개로 변경도 가능하시죠. 저는 우선은 공개로 해두고 카테고리 이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블로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연습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선택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공개 설정은 공개로 두신 상태에서 맨 마지막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블로그 연습이라고 쓰셨으면 오른쪽 상단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카테고리 블로그 연습을 추가하시겠습니까가 뜨셨으면 여기 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하단으로 내려보셨을 때 저처럼 이렇게 블로그 연습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블로그 연습 카테고리 만들어진 거 확인해 주셨으면요. 만약에 내가 글씨가 오타 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카테고리를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정도 하실 수 있고 삭제도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저는 수정이나 삭제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취소를 눌러주고요. 한 번 더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저처럼 이렇게 블로그 연습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되셨으면 왼쪽 상단 X 표시 눌러서 닫아두도록 할게요. 이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줄짜리 버튼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카테고리를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버튼, 말풍선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 버튼은 안부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대방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에게 안부글을 남기고 싶다면 버튼을 눌러서 안부글을 보내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버튼, 이 버튼은 이웃 블로그를 보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웃으로 맺어주시면 이웃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이웃으로 맺은 이웃 목록, 내가 추가한 이웃도 보이시고요. 나를 추가한 이웃도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요 버튼, 요 그래프 모양처럼 보이는 요 버튼은 통계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조금 더 블로그를 좀 자세하게 내가 오늘 조회수라던가 뭐 공감수, 댓글수, 이웃이 증감한 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통계 버튼을 눌러서 내 블로그가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해서 이렇게 내 블로그의 상단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저랑 뭘 해보실 거냐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부분을 한번 수업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저랑 카테고리, 이제 내 블로그도 한번 살펴보셨고, 카테고리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카테고리에 넣을 이제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실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글을 작성할 건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글을 쓸 거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먹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간단한 스트레칭, 나만의 취미 활동, 이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상이라고 해서 간단한 포스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우선은 글을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을 갤러리에 이제 내가 글을 올릴 때 넣을 만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사진을 사용해도 되지만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가 있는 픽사베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요. 이미지 내려받는 것도 배워보실 겸 이미지를 내려받으셔서 그걸로 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네이버 블로그 앱은 전부 다 닫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네이버 앱이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 앱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앱을 한번 설치해 주시고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 앱이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이버 앱을 터치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 앱을 열어주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뭐라고 쓰실 거냐면 픽사베이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창을 터치해 주시고요. 검색창에다가 픽사베이. 자, 우리 선생님들 픽사베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요즘 이미지들의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픽사베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다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랑 이제 픽사베이에 들어가셔서 포스팅에 쓸만한 이미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픽사베이라고 입력해 주셨으면 키패드에 돋보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5.2 밀리언이라고 써져 있는 요 사이트, 이 사이트 찾아주셨으면 얘를 또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픽사베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로 글씨가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간단한 부분이라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언어를 바꾸고 작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상단 세 줄짜리 버튼. 오른쪽 상단 세 줄짜리 버튼,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천천히 끌어올려 주시면 맨 하단에 랭귀지라고 하는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랭귀지라고 해서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이 버튼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얘도 조금 올려주면 한국어라고 있으시니까 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한국어라고 보이실 거예요. 해서 찾으셨으면 한국어를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한국어로 글씨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으면 우선은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니까요. 저랑 똑같은 주제로 이미지를 한번 내려받아서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아침에 여유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이제 커피 이미지를 하나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맨 상단 돋보기 요 부분에다가 원하시는 이미지를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커피 저는 이렇게 커피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라고 입력해 주셨으면 키패드에서 돋보기 버튼. 저처럼 키패드에서 돋보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이미지는 사용하지 말아주시고 로열티 없는 이미지라고 써져 있는 여기서부터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천천히 올리시면서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이미지로 한번 내려받아 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 찾아주셨으면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처럼 이미지를 한번 찾아주시고 되셨으면 여기요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저처럼 하나 저장해 두셨으면 저랑 이제 몇 장 더 스트레칭 하는 부분, 그리고 나만의 취미 활동, 정리, 글쓰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찾아주실 건데요. 저는 오른쪽 하단 취소 눌러주고 맨 상단에 커피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지운 다음 스트레칭. 이렇게 저처럼 스트레칭이라고 글씨를 한번 입력을 좀 해주세요. 자, 스트레칭이라고 글씨 써주셨으면 키패드에서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도 로열티 없는 이미지, 밑에 있는 이미지들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저장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들 중 아무 이미지나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찾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시죠. 저는 이 이미지를 터치 한번 해보고 오른쪽 상단 다운로드를 제가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오른쪽 상단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맨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터치. 자, 또 파일을 저장했다고 뜨시면요. 이번에는 나만의 취미 활동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미지 하나가 또 필요해서 저는 취소 눌러주고 맨 상단 스트레칭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독서라고 한번 변경을 좀 해볼게요. 맨 윗부분을 지우고 독서. 저처럼 독서라고 글씨를 써주시면 되세요. 자, 독서라고 써주셨으면 키패드에서 돋보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독서 또한 로열티 없는 이미지들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찾으셔서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아까랑 똑같이 다운로드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시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라고 뜨시면 이미지 하나를 더 내려받아 보고 이제 이걸로 이미지 2장.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편집해 보실 거라서요. 이미지 2장을 더 한번 내려받아 보도록 할게요. 취소 눌러주시고 맨 상단 독서를 터치하셔서 지워주신 다음 정리. 청소라고 쓰셔도 되시고요. 정리라고 쓰셔도 되시고 저는 청소라고 한번 써볼까요? 저처럼 이렇게 청소라고 글씨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청소라고 써주셨으면 저도 또 키패드에서 돋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청소 이미지들 뜨셨으면 이 이미지들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찾으셔서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저처럼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만 가지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글씨팡팡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서 글씨 디자인까지 예쁘게 한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글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하나 더 좀 내려받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지가 하나 내려받아졌으면 취소 한번 눌러주고요. 맨 상단에 청소라고 써있는 글씨를 터치하고 지워서 행복이라고 한번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행복. 자, 행복이라고 글씨 써주셨으면 키패드에서 또다시 돋보기 버튼 터치. 그리고 행복의 이미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터치해 주시면 되시죠. 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 찾아주셨으면 얘도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다운로드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들을 이렇게 내려받아 주시면 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내려받아 두셨으면 오른쪽 맨 하단 취소 눌러서 싹 종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한번 설치해 보실 건데요. 글씨팡팡 앱으로 이미지를 조금 더 예쁘게 꾸며서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우선은 글씨팡팡 앱을 설치해 주셔야 되니까 플레이 스토어 찾아주시고요. 플레이 스토어 열어두셨으면 맨 하단에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맨 상단 검색창을 터치해 주셔서 글씨팡팡이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저처럼 글씨팡팡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을 하셨다면 맨 하단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죠. 자, 그러시면 저처럼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찾으셨으면 글씨팡팡 앱을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 설치하실 때와 동일하게 설치나 업데이트, 사용이라고 뜨시면 누르셔서 열기라고 뜰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열기라고 뜨신 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으신 거니까 열기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시죠. 저도 설치가 되는 대로 한번 열기를 눌러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열기 버튼이 뜨셨으면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저처럼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여셨으면요. 사용법 영상도 보실 수 있지만 저랑은 뭘 하실 거냐면 썸네일 만들기, 사진에 글쓰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썸네일 만들기, 사진의 글쓰기 찾아주셨으면 이 버튼 한번 터치. 자, 그리고 만약 글씨팡팡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실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 허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새 작업이라고 화면이 뜨신다면 새 작업 버튼을 한번 눌러서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이미지를 뭘 사용할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뜨실 거예요. 저랑은 아까 픽사베이에서 내려받았던 갤러리 이미지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중 저처럼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갤러리라고 뜨신다면 갤러리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중 아까 저랑 내려받았던 요 행복 이미지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 행복 이미지 하나 터치해서 열어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어떤 문구를 쓰고 싶은지 문구를 쓰셔서 예쁘게 꾸며주시면 되시는데 우선은 저희는 여기다가 글씨를 쓰실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 이 깜빡깜빡거리는 연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눌러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여기 요 연필 모양 이 버튼을 누르셔서요.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셨으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글씨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내일을 위한 작은 힐링 요 지금 보시는 이 버튼 눌러서 저는 한 줄 내려서 또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오늘 시작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내일을 위한 작은 힐링 오늘 시작해 보세요 라고 한번 글씨를 입력을 해줬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뭐라고 글씨를 입력하고 싶은지 원하는 문구를 써주시면 되시죠. 저는 내일을 위한 작은 힐링 오늘 시작해보세요 라고 글씨를 입력을 해줬고요. 자, 글씨를 입력하셨다면 이제 얘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글씨부터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글씨 크기를 지금 보시면 요 크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크기. 이 버튼을 잡고 늘려주시면 글씨를 저처럼 이렇게 키워주실 수가 있으시죠. 위치 한번 맞춰주시고요.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그냥 간단하게 꾸미고 싶어요 하신다면 바깥쪽 한번 클릭하셨다가 글씨를 터치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저처럼 이렇게 원터치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원터치 찾으셨으면 원터치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걸 지금 보시는 이 글씨 팡팡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들을 하나씩 눌러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글씨를 터치하시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못 들어간 그림은 X 표시가 있기 때문에 X를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다시 한번 글씨를 터치해 주고요. 원터치에 보시면 이렇게 글씨 팡팡이라고 써져 있는 이미지들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내가 따로 디자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글씨들을 사용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이 중 하나씩 누르셔서 이렇게 저처럼 꾸며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내가 다른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요 하신다면 글씨 하나를 터치해 주시면 그 부분만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그 부분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나는 전체적으로 꾸미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글씨가 바뀌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깥쪽 한번 클릭하셨다가 다시 한번 글씨 있는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다시 누르셨을 때 전체적으로 수정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도 꾸며주실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직접 하나하나 예쁘게 꾸며주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저처럼 요 글씨체 여기서부터 한번 하나하나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보이시는 글씨체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누르셔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직접 골라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저처럼 마음에 드는 글씨체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글씨체에서 다양한 글꼴들 확인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마음에 드는 글씨체 찾아주셨다면 이번에는 저희 메뉴를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이번에는 저처럼 이렇게 ABC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ABC 찾아주셨다면 이 버튼도 터치. 자, 그러면 아마 사용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 이 버튼을 먼저 사용해 보자면 얘를 늘려주시면 글씨 간격이 벌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적당한 위치로 간격 조절해 주시고요. 글씨 사이사이 간격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이 두 번째 버튼. 저는 이 버튼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도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글씨 간격이 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적당히 예쁜 위치로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에는 이 버튼도 한번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운데 부분을 당겨주시면 약간 글씨가 휘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약간 글씨가 아래쪽으로 휘어지도록 이렇게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꾸며주셨다면 이번에는 저랑 하단에 있는 글씨 크기를 보실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맨 상단에 있는 크기를 사용해 직접 글씨 크기를 키우실 수도 있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글씨 크기라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얘를 당기셨을 때 이렇게 글씨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적당한 글씨 크기로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맨 하단의 메뉴를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 색깔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글씨 색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글씨 색을 터치. 자, 글씨색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신데 저는 이 중 이 망고에서부터는 글씨가 미리 다 디자인이 색깔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저는 망고에서부터 하나씩 눌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글씨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지금 마음에 드는 글씨색을 찾았기 때문에 외곽선, 테두리를 조금 줘서 조금 더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외곽선도 한번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외곽선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는 외곽선을 한번 터치. 그리고 저는 검은색으로 외곽선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중 검은색을 한번. 외곽선 아래에 검은색을 한번 터치해서요. 아래쪽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 지금 보시는 여기 요 동그란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테두리가 들어가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들어가면서 글씨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왕이면 글씨팡팡의 매력은 꾸며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움직임이 예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요. 왼쪽에 메뉴를 이렇게 쭉 넘기시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효과라고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요 효과. 우리 선생님들도 외곽선을 어느 정도 주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효과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으신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씩 눌러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눌렀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이 초록색으로 변한 이 메뉴를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씩 또 눌러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신지 이렇게 저처럼 골라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무늬들이 있으신데요. 이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무늬가 있다면 선택해 주셔도 되세요. 저도 이렇게 눌러주면 반짝반짝거리는 별 모양을 넣어줄 수가 있죠. 마음에 안 드시다면 왼쪽 아래 초기화라고 있으시니까 마음에 안 드실 때에는 이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시고요.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또 꾸며주셨다면 이번에 저는 효과 옆에 있는 여기 요 N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눌러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N이라고 써져 있는 얘를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되셨다면 이 중 저는 깜빡깜빡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글씨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글씨가 잘려서 보인다면 지금 이 영역에 비해 글씨가 지금 넓어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해주시면 되냐면 바로 요 버튼. 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글씨 길이에 맞게 이 영역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맨 상단 여기 보이시는 요 재생 버튼.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게 별로다면 아래쪽에 있는 뭐 두근두근, 풍선껌,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블링블링이라는 효과도 있으시고요. 블링블링 2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넣어주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블링블링이라는 효과가 마음에 들어서요. 이 중에 있는 효과를 다시 눌러주고 맨 하단에 있는 제가 아까 넣었던 요 별 모양 얘를 다시 눌러서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맨 하단에 있는 N이라고 써져 있는 얘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블링블링 이 효과만 간단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깜빡깜빡에 저는 이렇게 블링블링 효과도 넣어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효과를 저처럼 이렇게 한번 넣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셨다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저처럼 확인해 보셨다면 나는 마음에 든다. 이걸로 저장을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딱 요렇게 깜빡깜빡이랑 깜빡깜빡 효과 이렇게 넣어서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쁘게 꾸며두셨다면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다면 저는 이제 얘를 저장을 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 만약에 여기에 그림 같은 것도 넣어주고 싶으시다면 맨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웃는 얼굴 이모티콘 같은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이 웃는 얼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또 터치하시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저처럼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림을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림이나 글씨나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비어있는 이 여백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글씨를 살짝 내리고 싶다 그러시면 글씨를 잡고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한번 예쁘게 디자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다 작업이 되셨다면 저희가 이제 이걸 저장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요 저장. 자, 우리 선생님들 저장 버튼 찾으셨으면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는 갤러리로 저장하실 거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는 이 버튼.
하단에 보이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광고가 뜨시는 부분은 아래쪽에 홈 버튼 누르셔서 종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한번 써보실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좀 찾아주시고요. 자,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글을 한번 써보실 거라 네이버 블로그 앱을 찾으셨다면 앱을 한번 터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닫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되셨으면 우리 선생님들 블로그에다가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실 거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더하기 네모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에는 요 더하기 네모 버튼을 눌러서 글을 작성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블로그 글쓰기. 우리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요 블로그 글쓰기 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뜨셨으면 상단에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글을 한번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들이 제목을 뭐라고 하고 싶으신지 제목부터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요 제목. 제목을 터치하시고요.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 나만의 힐링 타임. 집에서 하는 작은 일상이라고 한번 제목을 써보도록 할게요. 나만의 힐링 타임, 집에서 하는 작은 일상. 제가 이거에 관련된 아까 그 픽사베이에서 내려받았던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힐링타임 집에서 하는 작은 일상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씨를 입력해 주셨다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본문의 샵을 이용해 태그를 입력해 보세요. 여기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요. 저는 뭐라고 작성을 할 거냐면 1점 아침에 여유로운 시작이라고 한번 써주고요. 내용도 간단하게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중 아침에 한 잔의 차나 커피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선은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여유로운 시작.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중 아침에 한 잔의 차나 커피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픽사베이에서 내려받았던 커피 이미지, 그 이미지를 하나 넣어서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저처럼 타이핑을 해주셨다면 우리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제 글을 이미지를 넣어주실 거니까 지금 보시는 요 꺽쇠 모양 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 중에 아래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저는 여기 요 카메라 버튼 얘를 눌러서 보시면 갤러리에 있는 여러 이미지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저는 요 커피 이미지 커피 이미지 동그라미 옆에다가 체크 한번 해주고 오른쪽 맨 상단 첨부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미지가 들어오셨다면 이제 두 번째 글을 작성해 주실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 여백, 흰색 여백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 글씨 쓰는 화면이 뜨셨다면 이 간단한 스트레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짧은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보세요. 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이 간단한 스트레칭,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짧은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보세요 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또 글씨를 쓰셨으면 아까 또 저희가 내려받았던 이미지를 하나 넣어서 삽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글씨 다 입력해 주셨으면요. 제가 또 아래쪽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 요 카메라 버튼. 지금 보시는 여기 요 카메라 버튼 한번 눌러서 이미지를 또 삽입을 좀 해볼게요.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 옆에 동그라미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쪽 상단 첨부를 눌러주시면 되시죠.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타이핑을 좀 해주시고요. 타이핑과 이미지 이렇게 저처럼 작성을 해주시고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간격을 벌려주고 싶다면 저는 2점, 이 앞에를 클릭해주고 아래쪽 키패드의 이 버튼을 눌러서 약간 간격을 2번? 전 2번 정도 눌러서 이렇게 간격을 좀 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백을 터치하고 맨 하단으로 내리셔서 이번에는 3번째 문구를 쓰실 거기 때문에 아래쪽을 또 터치해 주시고요. 미리 눌러줄까요? 저는 미리 2칸 띄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3. 나만의 취미활동.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간단하게 써주고 싶은 문구 써주시면 되시죠. 좋아하는 책을 펼쳐서 몇 페이지를 읽거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쿠키나 빵을 구워보는 것도 큰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또 타이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3. 나만의 취미활동. 좋아하는 책을 펼쳐서 몇 페이지를 읽거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쿠키나 빵을 구워보는 것도 큰 힐링이 됩니다. 자, 저는 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다면 여기 요 카메라 버튼. 아까처럼 여기 카메라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도 넣고 싶은 이미지를 하나 체크. 그리고 오른쪽 맨 상단 첨부. 그러면 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번째 제가 또 문구를 써줄 건데요. 밑에를 터치하고 아래쪽으로 2칸 내려서 4. 정리정돈으로 마음도 정리. 집안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큰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상이나 침대 주변 정리는 나만의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글씨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4. 정리정돈으로 마음도 정리. 집안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큰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상이나 침대 주변 정리는 나만의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글씨를 또 입력해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이미지를 하나 넣어 주실 건데요. 저처럼 또 카메라 모양. 글씨를 다 입력해 주셨다면 마지막 또 카메라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넣고 싶은 이미지. 넣고 싶은 이미지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맨 상단 첨부를 눌러줄게요. 자, 해서 천천히 위로 올려보시면 지금 1번부터 나만의 힐링타임, 집에서 하는 작은 일상이라고 해서 아침에 여유로운 시작, 간단한 스트레치, 나만의 취미활동, 정리정돈으로 마음도 정리.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예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움직이는 이미지, GIF로 만든 이미지를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래쪽을 터치해서요. 흰 여백을 터치하고 2칸 정도 띄워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글을 써서 마지막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힐링 타임을 갖고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힐링 타임을 갖고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가세요. 자, 이렇게 입력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스티커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만든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2칸 띄워준 다음 여기다가 제가 스티커를 하나 넣어줄 거라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웃는 얼굴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시고 웃는 얼굴 찾아주셨다면 웃는 얼굴 한번 터치. 그리고 스티커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뜨신다면 다운로드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아래쪽에도 이렇게 저처럼 다양한 스티커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스티커 말고 다른 스티커도 써보고 싶다면 다운로드. 누르셔서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죠. 저는 여기 있는 스티커들 중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요. 상단에 내가 선택한 스티커가 이렇게 뜨신다면 얘를 터치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들 저는 스티커는 가운데로 넣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스티커를 한번 터치하시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찾아주시고요. 찾으셨다면 얘를 한번 터치.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게 누르실 때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저처럼 스티커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두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여백을 터치하시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한 칸 띄워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제가 아까 글씨팡팡으로 만들었던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요 카메라 버튼. 지금 보시는 여기 요 카메라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GIF로 만들었던 요 이미지. 여기 부분에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맨 상단 첨부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미지들과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글을 한번 작성을 해봤죠.
우리 선생님들도 잘 작성이 됐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미지를 작성해 주셨다면 이제 이 작성한 글을 내 블로그에 올리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등록을 누르시면 되는데 등록을 누르시기 전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올릴 거고 이 글을 내가 전체 공개할 건지 비공개를 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맨 상단에 이런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글씨는 저랑 다르실 수 있으세요. 글씨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발행 옵션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우선은 카테고리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실 때 뭐 여행에 관련된 글, 요리에 관련된 글, 뭐 맛집에 관련된 글, 이 글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각각의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저랑 배우셨던 것처럼 카테고리를 딱딱딱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글을 어느 카테고리에 올릴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죠. 저는 알아서 블로그 연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한번 오른쪽 카테고리가 다르게 되어 있으시다면 누르셔서 이 중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여기서 직접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만들어서 넣어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 놨던 블로그 연습 얘를 터치해 주고요. 오른쪽 맨 상단 확인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선택하면 더 많은 곳에 추천된다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추천되고 보였으면 좋겠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주제를 선택하시면 되시는데요. 주제 선택 안함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이 글이 무엇이랑 관련되어 있는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죠. 이거는 선택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조금 더 추천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글이 추천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원하시는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상 생각 또는 좋은 글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글 이미지 이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쓰신 글에 어울리는 주제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셨다면 저는 왼쪽 상단 여기 요 화살표 버튼 이 버튼 얘를 눌러서 아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들 공개 설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공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개로 해두시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이 글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이웃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 내 이 글을 이웃 맺은 사람들끼리는 볼 수가 있겠죠. 서로 이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누군가를 이웃으로 맺었을 때 그냥 이웃이 아닌 서로 이웃으로 맺으시면 상대방이 수락을 눌러줘야지만 상대방과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서로 이웃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끼리만 내가 작성한 이 글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면 서로 이웃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나는 이 글을 아직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닌 나만 우리 선생님들이 비공개로 돌려놓으셨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공개 설정을 바꿔주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우선은 전체로 해놨다가 비공개로 해놨다가 전체로 바꿔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비공개를 그럼 한번 선택. 자, 비공개를 선택해 주시면 이 아래쪽에 글쓰기 설정을 누르셨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시는데요. 글쓰기 설정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상대방이 내 글에 댓글을 쓸 수 있게끔 허용하실 건지 공감 허용은 좋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글이 좋다고 이렇게 하트를 눌러주는 그런 개념. 공감 허용을 하게끔 해줄 건지 내 글을 검색하게끔 해줄 건지 블로그 카페에 공유하게 해줄 건지 외부 공유는 블로그 카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공유하는 걸 허용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비공개로 해놓으셨을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체 공개로 해두셨다면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저는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를 눌러서 비공개 이렇게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 나는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카테고리도 그렇고 주제, 공개 설정도 매번 똑같다 그러시다면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저장해 두신다면 하나하나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매번 이 설정 그대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 글이 검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 내 글이 뜰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 태그 편집에다가 이제 저희는 일상에 관한 글을 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정리정돈, 일상 아니면 뭐 힐링 이런 식으로 태그를 넣으셔서 작성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으로도 등록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는 다른 부분은 건들지 않고 이렇게만 발행 옵션을 작업해 두도록 할게요. 자,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행 옵션을 작업해 두셨다면 X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글을 한번 올려볼 거라 오른쪽 맨 상단 등록. 오른쪽 맨 상단 여기요 등록 버튼.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 부분은 닫기 눌러서 꺼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블로그의 글이 이렇게 작성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오른쪽 밑에 이 취소 버튼 얘를 눌러서 뒤로 가기를 눌러준 다음 다시 제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단에 오른쪽 하단 여기요 내 블로그. 내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천천히 위로 한번 올려보셔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글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작성한 이 글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글을 공개로 해두셨다면 지금 보시는 이 통계라는 버튼을 누르셔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내 글을 뭐 누가 조회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저는 이 부분은 취소. 자,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글이 잘못 쓴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난 공개 설정을 바꾸고 싶다거나 이러시다면 오른쪽 끝에 저처럼 이렇게 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제목 옆으로 점점점 버튼. 얘를 눌러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수정하기 버튼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정하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다시 원하는 부분으로 수정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저는 맨 위에 요 발행 옵션 얘를 다시 전체 공개로 바꿀 거라 얘를 눌러주고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 발행 옵션에 X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등록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처럼 글을 올려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나서 나는 나만 보는 건 좀 아쉽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작성한 이 블로그 글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시다면 우리 선생님들 아래쪽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저처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기 때문에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공유 버튼 터치.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싶은 곳으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죠. 저희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카카오톡이실 거예요. 저는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내가 공유하고 싶은 채팅방이나 친구. 저는 저한테 한번 보내볼 거기 때문에 제 이름 옆에 있는 이 동그란 체크 부분을 선택해 주고요. 오른쪽 상단 여기요 확인 버튼. 오른쪽 상단 여기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글을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글을 눌러서 제가 작성한 글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 지금 보시는 네이버 블로그에 점점점을 누르셨을 때 제가 우선 취소 눌러주고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는 이 글, 내 글을 터치하고 점점점점을 눌렀을 때 삭제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선생님들이 글을 올려놓으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여기 요 삭제 버튼, 내가 올린 글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플레이스토어 앱을 찾아주셔야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앱을 좀 찾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앱을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네이버 카페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니까 하단에 저처럼 여기요 검색. 하단에 검색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맨 상단 앱미게임 검색이라고 뜨시면 터치 한번 해주셔서 네이버 카페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플레이스토어 열어두시고요. 맨 하단에 검색창 눌러주시고 맨 상단에 네이버 카페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자, 하셔서 네이버 카페라고 써주셨으면 키패드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네이버 블로그 설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나 사용이나 업데이트라는 문구가 오른쪽에 뜨신다면 눌러서 열기라고 뜨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처음부터 열기라고 떠요 하시는 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열기만 눌러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시죠. 저도 설치가 다 되는 대로 열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네이버 카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처럼 이렇게 열기 버튼이 나타나실 거예요. 열기 버튼 뜨셨으면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 허용을 누르셔서 화면을 저처럼 이렇게 띄워두시면 되시죠.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 카페 화면이 뜨셨으면 이제 저희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오른쪽 상단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네이버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요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해서 네이버 카페 더하기 버튼을 누르셨다면 이렇게 저처럼 카페 만들기라고 화면이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카페 이름부터 한번 작성을 해 주실 건데요. 여기요 물음표를 눌러서 한번 간단한 정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써져 있는 걸 보시면 카페 이름은 마지막 변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수정할 수 있다고 써 있고 단 카페 개설 후 최초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확인을 눌러주고 우리 선생님들 카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페들과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카페 이름을 작성했을 때 똑같은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바꾸라고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카페 이름을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드실 건지 생각하셔서 카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이름을 뭐라고 작성할 거냐면 함께 배우는
IT 세상 이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쓰셨을 때 사용 가능한 이름입니다 라고 뜨시면 문제없이 쓰실 수 있는 카페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페 주소를 한번 살펴보실 건데 카페 주소 같은 경우에도 물음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카페 주소는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드실 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확인 눌러주고요. 카페 주소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디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카페 주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오신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 생성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동 생성을 눌러줄 때마다 카페 이름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동 생성을 눌러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페 이름을 골라주셔도 되세요. 카페 주소를.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카페 공개 설정인데 이 공개 카페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하단에 누구나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공개 카페 바로 가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가입을 승인해서 할 수 있는 공개 카페. 자, 근데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그냥 가족이거나 아니면 지인분들만 초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비공개 카페가 가장 적합하겠죠. 내가 초대를 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와서 카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랑은 비공개 카페를 기준으로 한번 카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공개 카페를 선택해 주시고요. 카페 이름, 카페 주소, 카페 공개 설정을 이렇게 변경해 주셨다면 오른쪽 맨 상단 완료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초대하기 화면이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이제 카페 개설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카페 개설을 완료한 후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 카페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우선은 저희가 아직 카페를 완벽하게 꾸민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초대는 조금 있다가 작업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왼쪽 상단에 X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만든 카페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카페를 한번 꾸며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처럼 조그만한 톱니바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처럼 이 톱니바퀴 버튼,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저처럼 카페 꾸미기라고 있으시죠? 카페 꾸미기 찾으셨으면 이 부분도 터치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카페 꾸미기 화면이 뜨셨다면 우선은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부터 한번 변경을 해보실 건데요. 지금 되어 있는 사진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쓰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등산 카페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갤러리에 등산 회원들 사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진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시죠. 그래서 우선 저는 대문 사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쓰실 거라면 카메라 앨범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지원해주는 사진을 사용을 해줄 거라 기본 사진 랜덤 적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두 허용이라고 뜨시면 모두 허용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문 사진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만약에 바뀐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다면 맨 상단 다시 한번 대문 사진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기본 사진 랜덤 적용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실 때까지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진을 그대로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카페 이름 옆으로 카메라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름 옆에 이미지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요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면 갤러리의 사진들이 뜨실 거라 저는 여기 우선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고요. 갤러리 사진들이 뜨시면 그중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선택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맨 상단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죠. 자, 그러면 사진이 바뀐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카페 이름도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변경 가능하시고요. 저는 카페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하단에 색상만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죠. 자,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씩 눌러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해 주셨다면 오른쪽 맨 상단 적용, 오른쪽 맨 상단 제가 깜빡깜빡거리는 이 적용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되셨으면 오른쪽 맨 하단 취소.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카페 이미지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나는 카페 이미지가 바뀐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시면 저처럼 한번 아래로 이렇게 당기셔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나는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취소를 누르셨다가 내 카페에 보시면 함께 배우는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만든 카페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내가 만든 카페 이름을 눌러주면 이렇게 카페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카페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 내용을 입력하는 작업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들었던 이미지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가장 처음으로 이제 글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글 작성을 하시기 전에 카테고리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테고리처럼 다양한 게시판 목록들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게시판 목록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려면 오른쪽 상단 여기요 세 줄짜리 버튼 오른쪽 상단 세 줄짜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면 카페 관리 지금 저희가 보면 자유 게시판 하나만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 주실 거라면 여기요 카페 관리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저처럼 메뉴 관리라고 보이실 거예요. 메뉴 관리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메뉴를 하나 추가해 주실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새로운 메뉴 추가라고 있으시죠. 새로운 메뉴 추가도 한번 터치.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통합 게시판.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시판이 통합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 중 통합 게시판을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름은 저희가 가입 인사로 바꿔주실 거기 때문에 통합 게시판 메뉴멍에 써져 있는 통합 게시판 이 부분을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지우셔서 이름을 저희가 가입 인사라고 한번 작성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가입 인사. 자, 가입 인사라고 써주셨으면 오른쪽 상단 확인. 가입 인사라고 써주셨으면 오른쪽 상단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메뉴 관리에 이렇게
게시판 메뉴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만약에 내가 만든 메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오른쪽 상단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으시기 때문에 편집을 누르셔서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를, 마음에 안 드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삭제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 3줄짜리 버튼을 끌어올려서 순서를 바꿔주실 수도 있으시죠. 저는 이 3줄짜리 버튼을 끌어올려서 가입 인사를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상단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되셨다면 왼쪽 상단 뒤로 가기 버튼, 왼쪽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더 왼쪽 화살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입 인사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어 보신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짧게 가입 인사 글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글을 쓰실 때에는 맨 하단에 저처럼 이렇게 연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맨 하단 연필 모양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맨 상단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을 선택하세요를 눌러주시고 가입 인사를 한번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제목에다가 클 터치를 해주시고요. 가입 인사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가입 인사 공지사항이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볼게요. 제목에다가 가입 인사 공지사항이라고 입력을 좀 해주시고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을 터치하시고 자유롭게 가입 인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이미지도 하나 올려주세요.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처럼 제목에다가는 가입인사 공지사항이라고 써주시고요. 내용에다가는 자유롭게 가입인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이미지도 하나 올려주세요 라고 한번 글씨를 작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글씨를 입력해 주시고요. 아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씨 팡팡으로 꾸미셨던 이미지를 저희가 한번 넣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하단을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때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여기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저희가 아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한번 올리셨던 이미지, 동그라미를 선택하셔서요. 오른쪽 위에 첨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상단 등록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입인사 공지사항이라고 글이 하나 들어온 게 보이시죠? 한번 확인해 보실 겸 가입인사 공지사항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가입인사 게시판에 메뉴에 글을 작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저희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셨으면요. 오른쪽 하단에 취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내가 작성한 글이 잘못돼서 수정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작성한 글을 눌러주셨을 때 오른쪽 상단 저처럼 이렇게 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상단 저처럼 점점점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정하기와 삭제하기 버튼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쓰신 이 글을 수정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다면 이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저는 수정이나 삭제는 따로 하지 않을 거라 왼쪽 위에 여기요 뒤로 가기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다시 카페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카페는 크게 버튼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기본 구성들만 좀 살펴보시고 마무리를 하실 건데요. 자, 우선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이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요 말풍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 카페에 있는 사람들과 채팅방을 만들어서 마치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내 카페에 있는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채팅에 이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1대1 채팅, 그룹 채팅방이라고 있으신데 내가 카페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편하게 채팅을 하고 싶다면 공개 채팅방 만들기를 누르셔서 채팅방 이름 저는 채팅방 이름은 그냥 소통 즐거운 대화방이라고 할까요? 저는 즐거운 대화방이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저처럼 채팅방 이름을 즐거운 대화방 그리고 채팅방 설명도 작성해 주셔도 되시는데요. 따로 쓸 필요 없이 저희는 그냥 채팅방 설명은 그대로 두고 채팅방 참여 권한을 보시면 카페 멤버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카페 멤버들은 들어와서 저랑 채팅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면 오른쪽 상단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즐거운 대화방이라고 해서 이제 회원들이 들어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래쪽 하단 부분에 메시지를 입력해 주시고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써주고요. 오른쪽에 종이 비행기, 초록색 종이 비행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회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봐두시면 되시고요. 저는 오른쪽 밑에 취소 눌러서 다시 제 카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 밖에 우리 선생님들이 카페 내에서 뭔가 검색하고 싶은 내용과 글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돋보기 버튼, 이 버튼을 누르셔서 선생님들이 카페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른쪽 위에 세 줄짜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페 게시판 메뉴들을 모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 정보도 보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카페의 메뉴도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눌러서 그 메뉴에 있는 정보를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우선은 저희 취소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은 지금 멤버가 아예 없는 상태라 초대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중에 보시면 내 카페 이름 밑에 초대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초대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카카오톡이실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요 카카오톡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초대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 저는 우선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 상단 확인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하단에 초대합니다 라고 해서 초대장이 뜬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요 초대장으로 연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들어와서 내 카페에 가입을 해서 카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취소 눌러서 다시 네이버 카페로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회원들과 함께 카페를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 내가 지금 만든 이 카페를 폐쇄하고 싶다 하시면 어떤 방법이 있으시냐면
오른쪽 상단 우리 여기 요 세 줄짜리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카페는 메뉴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카페 관리 얘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멤버 수, 게시글 수, 가입자 수, 방문 횟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선생님들 혹시 올라온 글 중에 뭐 광고성 글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건 게시글 관리해서 선생님들이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나는 우리 회원들에 대한 뭐 글 쓴 개수라던가 방문 수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멤버 관리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가입을 이제 승인하실 거면 누군가가 가입을 요청한 게 있다면 가입 관리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카페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카페마다 등급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등급을 만들고 싶다면 등급 관리. 그리고 내 카페가 인원수가 정말 많아져서 나 혼자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나는 각각의 게시판에 스텝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스텝 관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뉴 관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내 카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싶다면 카페 통계 부분도 있으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카페를 어떻게 이제 없애는 건지 삭제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라 여기 요 카페 기본 정보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맨 하단에 카페 폐쇄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카페 폐쇄라고 보셨으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해당 카페 폐쇄 이유를 적어달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카페를 폐쇄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셨다면 뭐 회원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하단에 저처럼 이렇게 폐쇄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폐쇄 처리가 완료됐다고 뜨는 게 보이시죠? 그럼 제가 카페 폐쇄를 다시 한번 눌러봤을 때 이렇게 카페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라고 뜨면서 폐쇄 예정일이 보이시고요. 만약에 그 안중으로 내가 폐쇄한 걸 취소하고 싶다면 맨 아래 폐쇄 취소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정말로 카페를 폐쇄할 거다 그러시면 폐쇄 예정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카페 폐쇄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보셨는데요. 본인만의 멋진 카페와 블로그를 만들어 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